70%를 앞라인에다 치려고 해요. 70%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이 정말 안 좋으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은 패턴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어요. 공이 안 좋으면 그냥 포스한테 주세요. 포스. 그럼 저기가 패턴이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착같이 차가지고 네트에 꽂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봐야 돼요. 공격수들은 뭐든지 차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술적으로 갔을 때는 여기서 악착같이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넘겨주는 게 전략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백 차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백을 무리하게 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넘기는 걸 발바닥으로 이렇게 치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따닥 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멀리 있는 것조차도 저는 이왕이면 앞라인에 주죠. 좀 어려운 거는 따닥으로 공격수가 연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수분들이 보면, 이제 공격수나 수비수나 보면 만약 이렇게 서 있는데 우수비가 잘하고 자수비가 약해요. 그럼 구멍만 파셔야 돼요. 무조건 파셔야 돼요. 서브도 자기한테 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발등 서브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잘른다 해서 오른쪽에다 둔다 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못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왜? 죄송합니다 형님. 구멍한테 가면요 공이 가는 순간 3명의 인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네, 그게 심리전이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쪽에다 많이 차요. 근데 여러분들이 코스도 많이 차지만은 바운드 노바운드도 타이밍 싸움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바운드만 차세요. 항상.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바운드인데 노바운드로 정말 바운드 노바운드 코스까지 다 접목을 하셔야지 효율적인 전술이 되는데 자기가 잘 차는 것만 차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찼어요. 근데 막혔어. 그 다음에 왼쪽을 찼어요. 막혔어. 여기 찼어. 막혔어. 여기 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방법들을 보면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 포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비. 수비. 저 노란색 아닌가? 노란색은 여기서 A를 찼어요. 찼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포스가 받았어요. 받으면 나중에 저쪽에다 차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공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 쳤으면 여기서 쳤든가. 네? 그러니까 유지를 바운딩을 더 주든가 각을 더 주든가 여기서 지금 이게 만약에 받았으면 저분도 해오세요. 만약에 여기서 받으면 여기서 발등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내놓고 미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만약에 하나의 참으라도 해결이 안 되면 여기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여기서 다양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 쳤어요. 저기 가서 이렇게 갔다가 그 밖으로 치려면 본인이 멘붕이 오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기서 한번 치시면 물고 늘어져야 돼요. 여기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요? 물고 수가 없겠죠. 근데 가끔 물고 한번 시키고 그렇죠. 밥은 만들어줘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공격을 많이 괴롭히거든요. 제가 대회 때 거의 포기하시는 분도 거의 그냥 보면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저는 공격수랑 계속 공략해요. 특히 젊은 친구들, 파워 있고 그런 친구들 저는 무조건 공격수거든요. 본인이 수비가 안 되니까 본인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공략하는 방법은 연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만 연습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제 백 차는 연습하셨잖아요. 백을 찰 때도 항상 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게 하려면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다 놓고 차시잖아요. 당구로 말해서 당점을 보니까 여기서 좀만 들어갈게요. 여기서 당점을 봐야 이각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각을 나올 때도 여기서 몇 개를 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받았으면은 끝라인 한번 차시고 아니면 2.5m에다 바운딩을 하면 왼쪽으로 가거든요. 거기도 한번 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활용을 뭘 많이 하냐면 보통 여기서 공이 바운딩 되면 저렇게 가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뭘 많이 치냐면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이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차는 것만 차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백도 각이 기본적으로 서너 가지가 나와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 하나에 여기다 공을 띄워놓으면 여기서 5개 정도 코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4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을 차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공략하는 방법 중에 저는 예전에는 토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공격수 공략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은데 노바운드를 가셔야 돼요. 백을 차실 때. 백을 차실 때 노바운드는 휘두르는 게 아니라 타이밍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체격이 좋은 공격수들은 빠따가 좋기 때문에 수비수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파워가 많이 못 내면 거리가 좁으면 대기만 해도 체감 속도는 비슷해요. 체감 속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라인 좀 공략을 많이 하시고 나서 여기서 백을 많이 찼어요. 이거 하시면 좋을 거예요. 뒤에 주지 마세요. 뒤에 놀라고 하세요. 그러면 슬금슬금 오세요. 슬금슬금. 뒷내. 그때 가끔 그러니까 저는 할만하면 뒷라인을 안 주는 방. 그리고 자기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특히 공격수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잘 차는 걸 차지 마시고 내가 못 차는 것을 또 차보시고 이것도 해보시고 그걸 해보시고 내가 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실력이 안 늘어요. 기술이나 실력적인 것을 질문을 안 합니다. 그냥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맨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나는 어떤 코스에 어떤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붙었을 때 찍게 되면 높은 데서 쳐야 되잖아요.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발코로도 찹니다. 이거. 그건 여자들의 핸에서는 이제 안쪽으로는 잘 안 하고요. 이제 조금 떨어질 때는 안쪽으로 차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운 거리는 찬다라는 개념보다는 처음에는 여기서 툭툭 뛴다는 느낌. 대도 사실 앞에서는 대기가 있다. 체감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야구로 말하면 장타를 칠 때는 풀스윙을 쳐요. 근데 내 안타를 칠 때는 70% 스윙을 하고 번트를 댈 때는 이렇게 대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풀스윙을 다시면 안 돼요. 50% 스윙만 다시 하고. 근데 이거를 풀스윙을 하니까 부담되는 거죠. 불러주니 그냥보다는 그죠? 가볍게 지금 천천히 톡톡 맞추는 연습. 네. 톡톡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백을 제일 잘 차기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당점도 보셔야 돼요. 당구로 말합니다. 공의 센터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백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발바닥을 활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발바닥. 이렇게. 발바닥 활용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몸도 뭐 유연하게 쓰면서 이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라인 많이 이렇게 놓으시면은 여기가 많이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좀 하시면 그렇지만 공격수분들은요 사실 넘어차기나 뛰어차기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근데 뛰어차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뛰어차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뛰어차기를 하시면 아까 봤죠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이 좋아요. 그래서 뛰어차기도 자 가볼게요. 여기서 안쪽을 가끔 차지만 되어서 가끔 뛰어차기를 치세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하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다양하게 방법을 이거를 그러니까 공격수가 내가 차던 것만 차지 마시고요. 예전에 제가 강습할 때 60이 넘으셨는데 넘어차기 연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공격수분들은 특히나 말씀드렸잖아요. 미치셔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서도 알죠? 어차피 제가 파워를 무시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다리가 얼마나 크죠? 다리가 많이 안 쓰요. 키는 저랑 비슷한 거 같아요. 저는 키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크시죠? 다리부터 수줘야 되잖아요. 왜요? 저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 기술이나 실력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김주환 강사님 오셔서 하시는 것이 그동안 이제 그 퀄리티 있는
공격 기술에 대한 퀄리티 또 어떤 비거리에 대한 공격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최강부 선수들 많이 불러서 이렇게 강습을 좀 하고 했는데 제가 잘 불렀다. 저거 코드가 좀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철학적인 족구를 하고 싶고 이야기 족구 하는 거 아까 족구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즐기는 족구, 정말 재미있는 족구, 행복한 족구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족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그마한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김주환 강사님 오셔가지고 기초 체력부터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스포츠 붐이 일어났던 빨간 물결이 일어났던 데가 언제죠? 86. 예?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잖아요. 그때 히딩크가 우리나라의 무슨 감독이었어요? 오대영 감독. 그러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4강까지 갔어요. 가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죠? 체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력이 저도 결승까지 수없이 많이 가봤지만 결승까지 가게 되면은 체력이 굉장히 소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잔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겠죠. 근데 체력이 누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승패는 달라져요. 족구 그동안 16년 동안 족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어떤 때인가? 이걸 묻고 싶어요. 질문 또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힘들 때는 없었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시작 때부터 전국 최고의 공격수였는데 사실은 저보다 더 오래되고 저보다 실력이 있는 공격수인데 저는 이제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대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방에 가다가 늦게 올라와서 1세트를 져 있는 상태고 2세트를 부랴부랴 가서 이겼는데 3세트에 또 진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죠. 제가 그 자리에서 끝나자마자 소주 한 병을 깠어요. 눈물이 10분 동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눈물이 막 지니까 그잖아요. 오기가 생기잖아요. 눈물 좀 창피하지 않았어요. 10분 동안 소주를 마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력이 늘더라고요. 자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힘든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김현우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김현우라는 선수랑 제가 이제 교류전을 했을 때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그때 이제 김현우 선수가 페인트를 잘 났었는데 저도 이제 좀 빠른 편이라 제가 페인트를 잡으니까 또 넣은 거예요. 두 번째를 또 잡았어요. 세 번째 넣더라고요. 세 번째를 못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우리 메인 코치님이 물어봤죠. 저 친구 어떠냐고 했더니 김현우 선수가 딱 한마디 했어요. 갖고 갔어요. 기본기도 안 해요.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자극이 돼서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네. 족구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족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가장 정말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나 족구를 정말 잘했다. 정말 족구하기 야 정말 어떻게 내가 이 족구를 만났을까? 족구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희와 희열. 족구가 참 정말 내게 주었던 어떤 크나큰 어떤 흥분이라고 할까? 뭐 이런 어떤 게 있었습니다. 사실 엄청 많은 것 같고요.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도 족구를 해서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사실 정말 많아요. 뭐 길거리 가는데 뭐 아는 체 하는데 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좀 어쩔 땐 미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고향이 전라남도거든요. 네, 화순입니다, 화순. 이따 저기 향후에는 이따 할게요, 형님. 저희 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또 제일 끝이에요. 근데 단 한 점 또 우승한 적이 없대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기까지 강진 갈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당연히 우승을 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차기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요. 진짜로 분위기가 또 우승은 당연히 했으니까. 근데 올해 추석 때 우리 형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친구들이랑 족구 이야기 하다가 야 누기 동네 그랬는데 자기 친동생이라 가지고 막 형 친구들이 술 사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더 좋은 게요. 제가 서울에서 2001년도에 올라오자마자 족구를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웃사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선배들이 생겼고,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생겼고, 시골에 있는 마음 편하게 사귈 수 있는 동생들이나 지인들이 생겼어요. 왜? 제가 사회단체에서 만났으면 아무래도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족구하면서 만나니까 제가 상해 가서도 족구를 해봤고, 제주도 가서도 족구를 해봤고, 네. 저는 여행 가면은 맨날 족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오전에는 장모님이 짐을 싸세요. 저 족구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순간이 정말 족구 덕분에 좋은 분들 정말 많이 만났고요. 앞으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저도 영업하는데요. 다른 운동을 안 했어요. 그냥 족구 가지고 인맥을 그냥 넓히자. 골프도 안 칩니다. 칩지는 않은데. 매 순간이 저는 행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김주환 강사님은 족구를 하시면서 나는 저분을 좀 닮아가야겠다. 어떤 분을 닮아가야겠다. 멘토가 혹시 있나요? 멘토요? 네.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없었군요. 저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멘토를 따라가기보다는 내 거를 만들어가는 게, 창조해 나가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만큼 타법을 다양하게 치는 공격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70이 안 되는 공격수가 전국에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멘토를 삼을 만한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감독님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체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멘토라기보다는 저희 클럽에 정말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되는 형님들이 세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 결정사항이 있으면 여쭤보시고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세 분 멘토라고 하면 그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회와 경기를 하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있습니까? 없나요? 뭐 기억이, 사실은 저는 족구를 하면서 대회보다는요 야유회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예전에 탱크 부대라고 우리인데 전라도 고흥까지 교류전을 갔어요. 탱크 보고요? 아 그건 진짜고 한번 부대기 띄우려고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없어요. 자, 탱크 부대라고 그런 있었고, 전라남도 고흥까지 가서 먼 거리를 갔는데 저는 이제 그런 추억들이 좀 많아요.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 질문 다시 1. 네. 혹시 라이벌 있나요? 라이벌이요? 라이벌 지금 계시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2인제 족구가지고 결승전에서 제가 졌습니다. 족구 픽스. 우승하셨거든요. 네, 40대 부죠. 2인제 족구 픽스. 예, 신라이벌 구도.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이벌도 비슷할 것 같아요. 동생인가? 나이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제 제 질문은 뭐 여러 가지 족구 얘기를 하는 그런 던지는 질문이었는데. 저 질문 하나만. 예, 말씀하세요. 저 질문 하나만. 네네. 이 공격수 많아요. 네. 손을 안 들었었는데 나만 공격수 같은데 상대 공격을 할 때 시선 방향을 네. 어느 정도 우리 강사님 같으면은 바운드 된 공은 한 3번 정도 보더라고요. 이렇게 낼름낼름해서. 네. 시선 방향을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차는 방향하고 네. 또 감추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선에 대해서. 자, 보면 공격수도 기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은 딱 보면요, 공격 스타일 보면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우직한 스타일이세요. 공격하는 거 보면 머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따라서 공격도 달라지고, 그래서 잔머리가 많은 사람들은 잔 기술이 좋고요, 우직한 사람들이 묵직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을 하는 것도 굳이.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공 좀 한번 줘보실래요? 자,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시선을 딴 데 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시선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격수는 시선이 서브가 되면 내 시선이 수비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토스로 가요. 토스로 올 때 상대를 가요. 그리고 토스가 되면 공격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정상급에 오지 않는 공격수들의 어떤 오류를 범하시냐면 여기까지 오고 나서 정작 스윙을 할 때는 정확하게 공을 보셔야 돼요. 시선 처리도 보다 중요한 게 공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공을 덜 정확하게 보시고 스윙을 하니까 실수가 나와요. 그게 사실은 시선 처리는요, 여기 봤다가 저기서 하고요, 저기 봤다가 저기 해도 돼요. 다양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선 처리보다는 어디 차니까 시선 처리하고 와서 공격을 할 때 찰 때까지 정확하게 헤드업을 하지 않고 봐주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부차적인 공을 먼저 다. 네, 제가 장기술이 많지 않은데 막 따라 하시면은 괜히 집중만도 안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다 보면요, 뭐에 미치지 않으면요,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족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딴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미쳐서 사실 집중하고 건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족구가요, 행복한 운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딴 생각 안 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운동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하시면 잘하는 건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정말 재밌게 사랑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가볍게.